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안드레이 브랭코입니다. 현재 알머스 에이핀즈 채널에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하고 한계, 존중,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현실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에 참여할 준비를 하세요. 시골의 단순한 농장이 전쟁터로 변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발레리아는 3년 전 콘스탄티노와 함께 도시에서 50km 떨어진 곳에 작은 집이 무너져 있는 버려진 땅을 인수했을 때 이런 일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친척인 안토니나 바실레브나 덴터니너 베절레브너와 에스테반 드미트리에비치 기스티베요 더민니에비치는 당시 경멸하며 코를 치켜세웠습니다. 이 쓰레기는 왜 있는 걸까요? 그냥 돈을 버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젊은 부부는 도시의 혼잡함을 탈출할 수 있는 자연의 작은 조각인 그들만의 피난처를 꿈꿨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녀는 대기업의 회계사입니다. 그들은 자금을 지원받은 1베드룸 아파트에서 비좁게 살았습니다. 그 땅은 그들의 자유의 숨결이자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장소였다. 구부러진 벽, 물이 새는 지붕, 썩은 바닥 등 집 전체를 개조해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600제곱미터의 부지에는 사람 키보다 큰 풀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보물이 있었습니다. 사과나무 3그루, 배나무, 자두나무, 벚나무 1그루였습니다. 이 나무들은 여러 해 동안 방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말마다 발레리아와 콘스탄티노는 농장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수리했습니다. 그녀는 잡초를 뽑고 청소하고 채소밭을 심었습니다. 그 일은 지쳤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1년 안에 새 지붕, 재도장된 외관, 온실 설치 등 건물의 형태가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벌레리어는 화단을 만들고 베리 덤불을 심고 소박한 채소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이 바비큐를 하러 나타났다. 항상 불만족스러운 얼굴을 가진 건장한 여성 안토니나는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 장미는 잘못된 위치에 있습니다. 토마토는 햇볕이 잘 드는 쪽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오이는 얼마나 약합니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에스테방은 맥주를 마셨다. 그들은 도움을 주기는커녕 단지 위로만을 요구했습니다. 벌레리어는 발코니에 테이블을 준비하고 샐러드를 만들고 고기에 양념을 했습니다. 콘스탄티노는 꼬치를 구웠다.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에게 감사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바비큐로 아들의 재능을 칭찬하며 모든 것을 탐식했다. 그 이후로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도착하여 바비큐, 집에서 만든 음식 및 오락을 요청했습니다. 발레리아는 세게 삼켰지만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참았습니다. 콘스탄티노는 아내의 고통을 보았지만 부모와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늙었으니 쉬게 하라고 그는 말했다. 비록 60세가 막 넘은 시댁 식구들은 활력과 건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두 번째 여름이 끝날 무렵 그 장소는 깨끗해졌습니다. 가지치기와 처리를 거친 사과나무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배나무와 자두나무도 놀라웠습니다. 온실에는 잘 익은 토마토와 고추가 있습니다. 구덩이, 당근, 사탕무 및 호박. 그때 폭탄이 터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발레리아가 사과를 따고 있는 동안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평소의 바베큐 장소가 어디죠? 라고 묻는 대신 안토니나는 여기서 정말 수확이 많네요. 우리가 절반만 먹겠습니다.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발레리아는 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반. 그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나누어야 해요. 시어머니는 우월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안토니나, 우리 둘 다 식물을 심고 물을 주고 모든 것을 스스로 관리해요. 발레리아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뭐요? 콘스탄티노는 우리 아들이니까요. 그러니 그의 아들도 우리 아들이에요.
여자가 눈도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발레리아는 지원을 바라며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남편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많이 원하시나요? 두 분 모두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안토니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재물 만들어 보세요. 인색하지 마세요. 이스티베이오는 이미 토지를 돌아다니며 생산량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약 300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배도 더 적지만 너무 적지도 않습니다. 토마토도요. 최소한 20kg 정도입니다. 발레리아는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의 노력과 땀, 헌신을 거쳐 이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사람에게 수확량의 절반을 넘겨주어야 합니까? 콘스탄티노,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그를 옆으로 끌어당겼다. 진심으로 그들에게 절반을 주실 건가요? 레아, 그들은 내 부모님이야. 그는 죄책감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어쩌면 우리가 당신에게 조금만 주면 그게 다일까요? 조금요. 절반만 원해요. 발레리아는 목소리를 조절하려고 노력했지만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여기서 자살한다. 너희 부모님은 단지 시중을 받으러 오셨을 뿐인데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수확을 원하신다. 시댁 식구들은 별다른 예식도 없이 가방에 사과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이 토마토는 이제 수확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앤터니 너가 온실에서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빨대였습니다. 발레리아는 결단력 있게 시어머니를 향해 행진했습니다. 안토니나, 그 토마토를 다시 넣어주세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즙이 많은 빨간 토마토 3개를 들고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수확물을 당신과 나누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누가 물어봤나요? 안토니나는 토마토를 떨어뜨릴 뻔한 연극적인 몸짓을 했습니다. 콘스탄틴. 그녀는 전화해서 스캔들했습니다. 아내가 매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머뭇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침착하게 얘기하자. 무슨 얘기요? 이스티베이오가 개입했습니다. 우리는 부모이고 수학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벌레리어는 단순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도움을 주셨던 적 있나요? 잡초 1개 뽑았나요? 식물 하나에 물을 주셨나요? 어떻게 감히?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는 안토니나의 목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우리 아들을 주었는데 당신은 썩은 토마토를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발레리아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 동안 계속된 비판, 경멸, 배은망덕함. 완벽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한 3년. 그리고 무엇을 위해? 뭔가 알아요? 그녀는 분노를 담아 말했다. 남의 선의를 악용하는 자들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리라. 그녀는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그녀를 땅 밑바닥에 있는 작은 연못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와 콘스탄티노는 지난 여름에 연못을 파서 준비하고 잉어와 심지어 민물새우까지 키웠습니다. 여기는 새우가 겨울을 보내는 곳이에요. 벌레리어가 건조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제 알겠군요.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입을 벌린 채 시댁을 돌아보았다. 이 땅은 우리의 땀으로 산 것입니다. 모든 식물, 모든 나무, 모든 곡물은 우리 손으로 관리되었습니다. 당신은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고 단 한 분의 1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먹고 비판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알다시피 그건 끝났습니다. 안토니나는 증오로 인해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선배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콘스탄티노,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나요? 모두가 그를 바라보며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소녀는 이제 그의 부모를 바라보았고 이제는 분명히 찢어진 그의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드디어 시작했어요. 발레리아 말이 맞아요.
당신은 우리를 도와준 적이 없어요? 당신은 단지 요구하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을 반대하는 겁니까? 이스트베이오를 외쳤습니다. 나는 당신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콘스탄틴은 자신도 놀랄 정도로 확고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공정한 것을 추구합니다. 나는 단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짐이 어깨에서 벗겨진 듯 어깨를 곧게 폈습니다. 수확하고 싶다면 땅을 파고 심고 물을 주는 일을 도와주세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앤터니너 베절리브너는 분노로 헐떡거리고 있었고 손은 떨리고 눈은 충혈되었습니다. 벨망덕해요. 우리가 당신을 만들었고 당신이 우리를 만들었나요? 고마워요. 그는 그 말이 모욕적인 것처럼 침을 뱉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콘스탄티노는 침착하고 무자비하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발레리아는 놀라움과 자부심 사이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그가 그녀의 부모에 대해 그토록 명백하게 그녀의 편을 들었던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그를 가두어 두었던 복종의 갑옷에 틈이 생겼습니다. 좋아요. 앤터니너 베절리브너가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사과를 질식시키세요. 어서, 에스테바오. 그들은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는 연극적인 몸짓으로 토마토를 땅에 던지고 떠날 때 발 아래로 짓밟았습니다. 스티번 더미니에비치는 그녀를 따라갔지만 마지막으로 분노로 가득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더 이상 도움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무슨 도움이 되나요? 발레리아는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존재한 적이 없는 것? 차 문이 세게 닫혔다. 엔진이 요란하게 울리고 먼지구름이 시댁 식구들의 출구를 삼켰고 그 뒤에는 으깬 토마토와 부부 사이에 맴돌던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죄송합니다. 콘스탄티노는 중얼거리며 마침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이 일은 오래전에 했어야 했는데. 사과할 일은 없습니다. 발레리아는 그의 몸이 그녀의 팔 아래에서 이완되는 것을 느끼며 그를 껴안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그것을 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함께 전투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들은 토마토를 모으고 아직 손상되지 않은 야채의 흙을 털어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긴장으로 시작된 밤은 간섭도 판단도 없이 발코니에서 둘만의 평화로운 저녁 식사로 끝났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은 시즌 동안 시댁은 다차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화도 하지 않았고 방문객을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콘스탄티노는 거리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발레리아는 확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봄으로 바뀌고 부부가 시즌을 시작하기 위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문 앞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료 2봉지와 토마토 모종 한 상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한 메모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감자를 위한 작은 땅을 따로 마련해 놓을 것입니다. 뽀뽀하세요, 엄마, 아빠. 발레리아는 웃었다. 시댁 식구들이 요구가 아닌 도움이라는 구체적인 제안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콘스탄티노가 입술에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물론 우리는 당신에게 땅을 줄 것입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느끼게 해주세요. 일주일 후 친척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악수와 행동 계획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앤터니너 베절리브너는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스티번 더미니에비치는 새 삽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요, 그는 아들에게 도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벌레리어는 그들에게 감자를 심는 구멍을 보여주고 심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 귀에 깊게 듣고 팁까지 적었습니다. 바비큐는요?
일이 끝나자 앤터니너 베절리브너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벌레리어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모두 함께 일합니다. 이스티베이오 드마일리비치, 콘스탄티노가 창고 수리를 도와주실 건가요? 당신의 아내와 나는 꽃을 돌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항의하듯 입을 열었지만 남편의 엄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다. 땅거미가 질 무렵 그들은 지쳤지만 만족한 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함께 노력한 결과 바베큐가 더 맛있어 보였습니다. 앤터니너 베절리브너는 벌레리어의 성격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녀는 그들이 단둘이 있을 때 고백했습니다. 아마도 작년에는 너무 과하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도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꽃이 아닙니다. 당장 발톱을 보여주세요. 발레리아는 미소를 지었다. 시어머니의 서투른 사과 방식이었다. 그것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올해도 함께 일했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주말마다 찾아왔는데 이제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수리하는 일까지 하게 됐다. 이스티베이오 드마일리비치는 목공에 대한 재능을 드러내고 지붕이 있는 현관을 만들었습니다. 앤터니너 베설리브너는 화단을 부러워할 만한 정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계절이 끝날 무렵 수확량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해졌습니다. 과일을 나눌 때 벌레리어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앤토니어 베설리브너, 이스티베이오 드마일리비치, 구멍에서 자란 모든 것을 가져오고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선택하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니, 딸 처음으로 거칠게 말하지 않고 안토니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심는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나머지는 더 필요합니다. 결국 그들은 가족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발레리아는 얼굴을 붉혔다. 그녀와 콘스탄티노는 이제 아이를 가질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지만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아세요? 콘스탄틴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알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신비롭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제에 관해 얘기하는 동안 마을에 있는 할머니 클로디어의 집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그것을 당신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5헥타르 규모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강둑에 있는 날 같지만 튼튼했습니다. 그들은 감히 묻지도 못한 채 멀리서 늘 동경해왔던 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레리아가 할 수 있는 말은 시어머니를 껴안고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니요. 고마워요. 안토니나는 눈을 반짝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개들이 겨울을 보내는 곳을 가르쳐 주셨네요. 3년 후, 다차와 마을의 집, 통일된 땅 사이에서 삶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콘스탄티노와 그의 아버지는 2층을 완성했습니다. 벌레리어와 그녀의 2살배기 딸 폴리너는 딸기를 수확했습니다. 앤터니너 베설리브너는 대가족을 위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는지 보세요. 할머니에게 거대한 과일을 보여주면서 폴리너가 외쳤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앤터니너가 동의했습니다. 당신처럼요. 발레리아는 마음이 가득 찬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사과를 놓고 다투다가 그곳으로 갈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이제 그들은 모두가 주고받고 일을 나누고 식사를 즐기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그들은 정원의 긴 테이블에 앉아 바비큐, 차, 잼을 나누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벌레리어가 개들이 동면하는 곳을 시댁에 보여주었던 그날을 기억하고 웃었습니다. 있잖아요. 스티븐 드미트리비치가 잔을 들어올리며 말한 적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교훈이었습니다. 때로는 동물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보여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연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여름을 위해, 수확을 위해 자신을 둘러싼 꽃이 만발한 정원처럼 벽돌 하나하나, 씨앗 하나하나 자신의 손으로 지은 가족을 위해 건배했습니다.